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서 117페이지 열어보시죠. 자, 117페이지 보니까 제4장 지적청량 이게 나오죠.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제4장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지적청량은 일단 자, 테마가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한 번, 4개 중에 2문제 정도 아니면 3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첫 번째 뭐냐? 자, 지적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지적청량의 대상 요거 하나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지적청량의 어뢰 절차 관련돼서 자, 세 번째예요. 자,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 지적 기준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 청량이 잘 됐냐, 못 됐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적 청량을 공부하실 때 한 4개 정도만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지적 청량의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청량의 어뢰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기준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 테마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몇 개냐? 대상이 몇 개냐면 암기를 해둬야 되겠죠. 지적 청량의 절차, 어뢰 절차. 그럼 지적 기준점이 몇 개냐?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럼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니까 우리가 숙지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한번 잡아보죠. 4개. 지적 청량이죠. 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몇 필지죠? 한 필지죠. 그러면 한 필지니까 요게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자,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지적 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지적 청량으로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118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118페이지와 관련돼서 저쪽 뭐가 나와 있어요? 지적 청량이란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에 거기에다 줄쳐놨어요.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이걸 포인트로 잡고요. 그러면 지적학 만다 포함을 동그라미 쳐놔요. 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이 뭐냐? 지적 확정 청량과 관련돼서 우리 참고사항과 용어 정리가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시험범위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된 점은 대표적인 4번을 체크해요. 밑에 지적 청량이라 나와 있죠. 그럼 특히 5번과 관련돼서 나와 있을 거예요. 5번. 자, 지적 확정 청량이 나왔어요. 지적 확정 청량은 확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즉 도시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게 한 청량. 이게 바로 지적 확정 청량이야. 그러면 확정과 관련돼서는 항상 도시개발하고 매치를 좀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과 관련돼서 요거는
개념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5번과 관련돼서 118페이지 재조사 청량이 있어. 지적 재조사 청량과 관련돼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특히 지적 재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 청량이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다 줄잖아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뭘로 장난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아닙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재조사 청량이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나머지는 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한번 참고용으로 참조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 좌표를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청량으로서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제한다. 이러면 틀려. 제가 아니라 포함해서 지적 청량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 페이지 119페이지 119에 나와 있어요. 119에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 청량이 거기에다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년 출제가 돼. 그러면 지적 그래서 거기 13개라고 써놔요. 13개. 13개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3번만 읽어보면 돼요. 13번. 자, 13번을 읽을 때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봐봐요. 자, 생태가 들어갔어. 예, 생태탕이야. 자, 동태가 들어가면 자,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탕. 이거 아니에요. 자,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 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지적 청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그럼 포인트를 잡아서 13번만 읽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1번에 가보죠. 자, 지적 기준점, 기준 동그라미. 자, 기준이 들어갔으니까 기초 청량이 돼. 기초 청량. 자, 이번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성과를 검사 동그라미. 그러니까 검사 청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 동그라미. 그러니까 복구 청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신규 등록 줄잖아요. 그러면 신규 등록에 대해서 신규 등록 청량이 되고 3번은 등록 전환 줄쳐놔서 등록 전환 청량. 자, 4번은 분할 줄잖아요. 그래서 분할 청량.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말소가 들어가네. 등록 말소 청량이 되고요. 6번과 관련돼서는 축적 변경이 들어갔으니까 축적 변경 청량이 돼. 자, 8번입니다. 자,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 등록사항 정정이 있네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청량이 되고 8번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8번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지적 확정 청량. 특히 요 8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8번과 관련돼서는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9번과 관련돼서 지적재조사가 들어가서 그러면 지적재조사 청량이 돼요. 그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이때는 무슨 청량이다? 지적재조사 청량이다. 자, 가로 4번에 경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복원 동그라미. 그래서 경계, 복원 청량이 돼요.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지상 건축물의 현황 동그라미. 현황이 들어갔다. 대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지적 현황 청량이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몇 개? 바로 13개가 돼.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다음 중. 자,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13개가 아닌 것.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별표가 5개라는 것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들어갔다 기초 정량, 검사가 들어갔다 검사 정량, 이렇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그러면 13개의 행태를 우리가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지적 정량의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자, 검사 정량에서 자,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미 봤어요. 우리 어디에서 봤어요? 면적 측정의 대상과 관련돼서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래서 우리 현경이 현황 정량과 경계 보건 정량. 그래서 현경이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 자, 세 번째 행태는 자, 지적 정량 수행자의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게 재검이죠. 재검이. 우리 32회 때 출제된 것. 재검이. 자, 지적 재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은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재검, 재조사 정량, 검사 정량. 그래서 요 세 개는 원달 코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한번 확인해 놓고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현경이.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재검.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오케이. 자,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마무리를 확실히 져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지적과 관련돼서 몇 개 있죠. 그래서 거기 그러면 몇 조와 관련돼서 5조와 관련돼서 지적 정량의 구분, 지적 정량의 구분과 관련돼서 구분 한번 잡아놔야 돼요. 자, 구분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자, 기초 정량과 세부 정량으로 구분이 돼. 그러면 기초 정량은 그러면 몇 개냐? 요거는 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요 세부 정량은 몇 개냐? 12개가 되겠죠. 그러면 12개. 요걸 합치니까 13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정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정량이 즉 기초 정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지적 기준이 들어갔다 기초 정량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적 정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정량과 세부 정량으로 구분된다. 출제돼봐요.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우리 119페이지 시행규칙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볼까요? 지적 정량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8조 1항 3호에 따른 지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초 정량과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정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 정량의 구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다. 또 하나 거기 2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지적 정량의 방법이 있어요. 지적 정량의 방법. 자, 요 방법에 대해서는 뭐냐? 방법은 이거는 청량 도구 이름이야. 청량 도구예요. 청량 도구.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평판 정량이야. 그래서 평판 정량. 자, 이렇게 많은 경처럼 생긴 게 자, 경위의 청량이라는 거. 경이라는 도구. 이 청량 방법은 관련돼서는 요거 도구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전파를 쏴서 전파기 정량이 돼. 전파기 정량. 자, 그래서 이제 전파기, 강파기 정량이 돼. 강파를 쏴서 강파기 정량.
자, 강박이. 여기에 대해서 저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사진 청량이 되는 거야. 사진 청량. 저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어내. 그래서 이성 청량 방법이 따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량 방법에 따른 청량 방법은 저 평판, 경위의 청량, 전파기, 강파기, 사진, 이성 청량 방법에 따른다라는 거야. 여기 시행령 2조 관련돼서 그게 보죠. 자, 시행령 5조 2항과 관련돼서 지적청량 평판, 전자평판. 전자평판은 여기에 대해 전자를 갖다 대면 전자평판 청량이거든. 그러면 전자평판 청량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걸어놓고 전자평판 청량은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야.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은 뭐냐? 이성 청량 방법처럼 느껴지는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은 뭐라는 거다? 전자평판 청량이야. 청량 따로 관리해야 돼요. 전파기 또는 강파기 청량, 사진 청량, 이성 청량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 청량 방법과 관련돼서는 도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평판,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놨다. 전자평판. 이 경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한번 봤어요. 경도와 이도가 만나면 뭐예요? 좌표죠. 그래서 경의 청량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름이야. 좌표를 정하는 청량 도구 이름이겠죠. 그러면 지적 청량 방법에는 뭐가 있다? 자, 평판, 전자평판. 그 다음에 사진 청량, 이성 청량 방법에 따른다. 자,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7조와 관련돼서 지적 청량의 방법과 나왔죠. 지적 청량의 방법 중에서 자, 23조 1항 1호에 따른 지적 기준점 청량 절차에 따른 방법의 당 각호의 수행사에 따른다. 거기 옆에다 한번 써놔요. 자, 기초 청량의 절차야. 기초 청량의 절차는 자, 처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이 나오는 거야. 계획 수립.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가면 현지 답사를 가야 돼. 청량 장비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뚝받고 선점하고 그다음에 조표를 표시해 놓고 가서 이제 관측하고 계산 가표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청량의 구분은 그러면 요 정도. 자, 기초 청량가. 그래서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한다. 그래서 세기.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이고 지적 청량의 방법은 특히 경위의 청량, 점자평판. 자, 요거는 눈팅만 해놓으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기초 청량의 절차는 계획 수립, 현지, 답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선점하고 조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하고 성과표 작성. 성과표 작성이 뭡니까? 바로 결과물이라는 거야. 그래서요, 이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구분과 관련돼서 이 정도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으로 구분되고 지적 청량 방법, 기초 청량의 절차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지적 청량의 대상은 요거는 마르고 닳도록 13개를 읽어둬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달 심화학습에서 우리가 다음 코스에서 우리가 해주면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된다.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재검이, 제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요 119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일단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119 요거 한번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121페이지로 가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페이지 121페이지. 지적 청량의 무슨 절차? 의뢰 절차가 돼. 자,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는 누구한테 하느냐? 자, 지적 소관청에게 의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자,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제가 지적 소관청 아니에요. 지적 청량 수행자다.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와 관련돼서
자, 지적정량 수행자는 지적정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얘를 뭐라고 그래? 지적정량 수행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정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지적소 이름은 틀려요. 누가 어떻게 의뢰해야 한다? 지적정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는 누가 있느냐? 지적정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121페이지와 관련돼서 첫 줄. 그러면 자,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찾았죠?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을 제한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그러면 자,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재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32회 때 우리 뭐예요? 모의고사 문제하고 똑같이 내놓은 게 바로 이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봐봐요. 선생님이 돈이 많아요? 학생이 돈이 많아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선생님이 돈이 많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지적재조사 측량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돈이 투영이 돼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측량 수행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학생한테 의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숙제검사는 학생이 해요? 선생이에요? 선생이 하죠. 그러니까 검사 측량 얘한테 의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 코드를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제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뭐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재검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재검이 이렇게 안 나오면 32회 때 이렇게 작년에 써놨거든. 이게 안 나오면 제가 뭐예요? 성을 갑니다. 제가 성씨가 뭐예요? 예, 구시잖아. 그래서 육시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갑성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뭐예요? 나올 때. 그럼 올해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올해는 행경이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재검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구한테 의뢰한다? 바로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해.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 이러면 틀림 지문이 되죠. 그래서 그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지적청량의 의뢰 방법이라고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지적청량 수수료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특히 3번의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 제출, 특히 가로 1번, 이거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가로 1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둬야 돼. 자, 12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122페이지와 관련돼서 특히 3번의 가로 1번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걸 보죠, 이제. 자, 봐봐요. 모든 토지.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스타트 선상에 썼다. 그러면 항상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자,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가 뭔데?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죠. 그럼 실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 토지의 표시야. 토지의 표시, 서울시 소재 369지번 대가 바로 지목이라고 그랬죠. 필지의 넓이가 뭔데? 면적, 경계, 좌표라고 그랬죠.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예,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우리가 22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이게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32회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다시요. 모든 토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좋네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는 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누가 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정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뢰 절차,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그러면 얘한테 제출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가 뭔데? 지적청량이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표시잖아.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누가요?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로 1번과 관련돼서 포인트는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끝에 다음 날까지 줄잖아요. 다음 날까지 누가 제출하느냐?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로 건쳐서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연습하죠.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청량이죠.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요걸 그러면 가로 1번과 관련돼서 다음 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두 군데를 따로따로 포인트를 잡아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로 2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로 3번 마찬가지야. 자, 지적청량을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수행을 하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청량을 하여 자, 지적청량 성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제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검사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검사와 관련돼서 거기 한번 검사권자 한번 보죠.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찾았죠. 시장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여기 나와 있네요.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경우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의 청량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12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래서 검사와 관련 다음 중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현경이는 입법. 그러면 검사청량에서 제외된다. 현이 뭐예요? 현황청량과 경계보건청량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 2번에 지적청량을 이제 발급을 하겠죠. 발급을 해서 의뢰인에게 이제 발급. 그러면 자, 오른쪽 가서 그러면 2번, 6번이 나와 있어요. 자, 123페이지 우리가 보도록 하자. 자, 6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지적청량 및 청량기관과 검사기관. 요거는 별표 3개를 따로 해놓으셔야 돼. 자, 청량기관과 검사기관. 요거는 이제 조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예. 청량기간이 길어요? 검사기간이 길어요? 네, 청량기간이 길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청량기간이 길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포인트를 잡아서 가로 1번에 123번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청량기간은 5일 동그라미. 검사기간은 4자에다 4하고 살려놔요. 그래서 검사기간은 4일. 이게 바로 기초청량의 기초청량기간이야. 그러면 자, 청량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기간은 4일이다. 근데 이제 청량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맞죠? 근데 이걸 살짝 바꿔치기해. 청량기간은 4일로 하고 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기간이 길다라는 것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만 A적으로 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을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검사를 하는 경우 자,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 동그라미 15점을 초과할 때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 지적기준점 설치할 때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심화학습에서 우리가 다뤄질 거고요. 일단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에 대해서 청량기간이 길다 요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 합의라는 걸 찾아보죠. 자, 3번의 합의. 자, 합의에서 기간을 정한대. 그러면 합의를 했을 때 그러면 생각을 또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어디가 길어요? 청량기간이 길죠. 그러면 전체 기간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전체 기간의 청량기간은 4분의 3이야. 4분의 3, 4분의 3 줄쳐놓으세요. 검사기간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검사기간은. 자, 이거는 이제 18 문제가 두 번 출제가 되죠.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방지에다 한번 써봐요. 자, 21을 합의했다. 자, 21을 합의를 했어요. 21을 합의.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에다 4분의 3을 곱하면 청량기간이 되죠. 그러면 20 곱하기 4분의 3, 4일은 4, 4, 5. 그래서 15일이 되네. 그러면 청량기간은 15일, 검사기간은 5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제 40일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요. 자, 요거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40일을 합의를 했다. 40일을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자, 청량기간은 자 30일이겠죠. 30일. 검사기간은 4분의 1이니까 10일이 되겠죠. 자, 합의와 관련돼서는 아주 기초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합의와 관련돼서 전체 기간의 기간은 4분의 3은 청량기간이요. 4분의 1은 검사기간이라는 거 꼭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지적 기준점이 나와 있죠. 관련돼서 지적 기준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 정량의 대상과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복습을 꼭 해놔야 돼요.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입니다. 그러면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요거 꼭 한번 확인하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요즘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최고가 바로 건강이라는 거. 오늘 끝까지 들어서서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